자, 지수방정식과 로그방정식을 얘기할 때는 먼저 지수방정식 먼저 얘기 좀 해볼게요. 지수방정식은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보던 방정식은 이런 형태일 거란 말이에요. 맞아? 미지수가 밑에 있어요? 지수에 있어요? 밑에 있죠. 이런 방정식을 우리가 다항방정식이라고 해요. 차수가 2차이면 2차 방정식, 차수가 뭐 3차이면 3차 방정식 되겠지만 아무튼 다항방정식이에요. 다항식이 가지고 만든 방정식.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지수 방정식이에요. 미지수가 밑에 있어요? 지수에 있어요? 지수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수 방정식의 정의는 지수에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인데요. 지수에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 그런데요, 이 지수 방정식은 크게 두 개의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2번 보시면 항이 두 개이거나 항을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경우와 항이 세 개, 4번 보면 항이 세 개 이상인 경우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봐봐. 그냥 가령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2의 x 플러스 5다 이런 식으로 방정식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이건 사실 뭐 어떻게 한 거냐면 다항함수를 지수함수에 합성한 거거든. 맞아? 2차 함수를 지수함수에 합성한 거고 1차 함수를 지수함수에 합성한 거란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항이 두 개인 지수방정식이 나와요. 근데 거꾸로 지수함수를 다항함수에 합성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 이러면 항이 3개 이상인 경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수함수와 다항함수의 합성함수를 가지고 지수방정식을 만드는데 지수함수를 다항함수에 합성할 건가 아니면 다항함수를 지수함수에 합성할 건가에 대해서 모양이 좀 다르게 나온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이제 보통 교육과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항이 두 개이거나 항을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여기 3번 보시면 항이 3개 이상인 경우 이렇게 부를 뿐이죠. 알겠죠? 네. 그래서 항이 두 개이거나 항을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경우란 말은 항이 두 개란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지수함수의 특성은 1대1 함수라는 사실이죠. 일대일 함수란 말은 동치 조건입니다. 독립변수가 같으면 정속변수가 같고 정속변수가 같으면 독립변수도 같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밑을 같게 하여 a의 fx제곱은 a의 gx의 제곱꼴로 정리하면 fx가 gx와 같은 거예요. 보통 이러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이런 거예요? 1대1 함수여야만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 1대1 함수가 아니라면 저렇게 같다고 해서 fx가 gx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았니? 한 가지, 그 지수로그 방정식 풀 때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데 밑을 같게 하라고 했지만 밑을 같게 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못 푸는 거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고요. 밑을 같게 할 수 없는 경우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이건 문제 푸는 거 보시면 바로 납득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는 이 행위 자체는
지수로그 함수가 등장한 이후로는 지수로그 함수 단원이 아니어도요. 문제를 풀다가 식을 더 이상 변형을 못 하겠잖아. 그러면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경우가 정말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미적분까지 쭉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식을 변형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어떤 수학 전반에 대해서 문제 풀이의 한 어떤 갈래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정 못하겠으면 그걸 해보겠다. 알겠죠? 네. 자, 저랑 같이 해보죠. 항 2개짜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밑을 같게 만들어야 돼요. 밑을 같게 어떻게 만들죠, 선생님? 밑을 같게 만들어야죠. 자, 얘가 3의 x제곱 곱하기 2의 2-x제곱으로 써있는데 6이라는 건 뭐예요? 3의 x제곱 곱하기 2의 x제곱 아니에요? 맞아요? 지수함수의 치역은 양의 실수이므로 0이 될 가능성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약분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2의 2-x가 2의 x가 됐잖아요. 이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지수끼리 같다니까요. 이렇게 x는 1이구나. 무슨 말인지 되세요? 네. 그래서 항을 2개로 만들면 지수가 같다. 이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혹은 이제 항을 2개로 만들었는데 지수가 뭐 일치해서 밑이 같다. 이렇게 풀 때도 있겠죠. 네, 그럴 때도 있어요. 알겠죠? 자, 밑을 또 같게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얘는 2 곱하기 2x제곱 곱하기 3. 얘는 3 곱하기 3의 2x. 이래서 3을 하나 약분을 하더라도 어머나? 안 없어지네? 밑이 같아지지가 않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분될 게 아니니까 그냥 다시 2x 플러스 1적으로 고쳐놓을게요. 됐어요? 됐어요? 네, 이제 어떻게 푸냐 이거예요. 이러면 문제 못 풀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양변의 로그를 취할 건데 양변의 로그를 취할 때 무엇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해야 합니까 선생님? 이라고 물어보면 그건 자네들 마음이에요. 알겠죠? 저는 여기서 상용 로그를 취할게요. 보통 상용 로그를 많이 취하는 이유가 밑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이 덜 피곤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로그 2의 x 플러스 1제곱은 로그 3의 2x제곱이 될 텐데 얘는 x 플러스 1 곱하기 로그 2는 2x 로그 3이 되는데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뭐가 돼버리죠?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돼버리네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가 다 계수가 되는 거니까 2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 곱하기 x 이놈이 로그 2다 라는 거고요. 따라서 x라는 놈은 2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 분의 로그 2다. 이렇게 답이 나오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 왜냐면 제가 지금 상용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답의 모양이 이런데 만약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했으면 모양이 좀 다르게 나오지 않겠어요? 같은 값이지만 밑이 3인 로그를 취했으면 모양이 좀 다르게 나오지 않겠어요? 같은 값이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물어보진 않습니다. 여튼 이런 게 있다는 건 그래도 아셔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사실 전부 다 1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한 번만 예제를 보셔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1번 같은 스타일의 예제는 딱 한 문제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는 다 뭐냐면 독특한 문제들, 어쩌다 나오는 문제들인데 보세요. 한 번 더. 이게 뭐예요? 지수방정식이에요? 지수방정식이라고 보기 좀 애매하죠. 지수는 뭐라고 했어요? 지수방정식은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밑에도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밑에도 미지수가 있고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보시면 지수방정식의 경우에는 밑이 어떤 상수이기 때문에 밑이 확실히 1이 양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x가 들어있으니까 밑이 1이 아닌지 어쩐지 확실히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x가 1이 아닌 경우. 두 번째, x가 1이 될 수도 있잖아요. 1인 경우. 뭔 말인지 알겠죠? 네. x가 1이 아니라면 밑이 1이 아닌 양수거든요. 그러면 얘를 x의 루트 x제곱은 x의 2분의 1 x제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같은 이유로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까요. 네.
루트 x는 2분의 1 x일 거고요.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는 0일 거거든요. 근데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x는 4밖에 안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네. 만약에 밑이 1이라면 어떻게 되냐? 1의 1제곱은 1의 1제곱이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하죠? 네. 따라서 해는 x는 1도 되고요. 4도 됩니다. 이건 학생들이 워낙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밑이 1인 경우 지수가 같지 않아도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하게끔 문제집에서 많이 가이드라인 잡습니다. 알겠죠? 밑이 1인 경우에는 1의 몇 제곱이든 항상 1이기 때문에 지수가 같지 않아도 방정식이 참이 돼버리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밑이 1인 경우 지수가 같지 않아도 방정식이 참이 됩니다. 알겠죠? 이것도 가뭄에 콩나시 나온 특이한 경우죠. 알겠죠? 네. 이런 것도 좀 특이한 경우예요. 오른쪽은 3이긴 한데요. 그죠? 네. 얘도 마찬가지인데 밑이 1이 아니냐 이걸 좀 확인하려고 x가 0이 아니면 밑이 1이 아니니까 지수 방정식이 되잖아요. 왼쪽이요. 오른쪽은 하면 x가 확실히 1이 아니잖아. 맞아? 근데 얘가 특이한 지점은 뭐냐면 지수가 이미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x 플러스 1이 3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x는 2가 돼요. 근데 x가 0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 좌변은 1의 0제곱이고요 우변은 3의 0제곱이잖아요. 맞아? 네, 이러면 성립해버리죠. 따라서 해는 x는 0하고 2예요. 이것도 이제 교재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수가 0인 경우 밑이 같지 않아도 참이다. 알겠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밑이 1인 경우 지수가 같지 않아도 참이다. 지수가 0인 경우 밑이 같지 않아도 참이다. 김건우 뭐라고? 또 밑이 1인 경우 지수가 같지 않아도 참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 네, 이 두 가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특이한 부분이 아니면 항 2개짜리는 너무 풀기가 쉽기 때문에 잘 안 나오거든요. 네, 대부분 항 3개 이상의 경우가 나와요. 근데 항 3개 이상의 경우는 그냥 단순히 합성함수의 합성 어떤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 뿐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사실 굳이 치환이 필요한가 저는 약간 의문입니다만 네, 여튼 공통 부분을 치환한다고 가이드를 많이 잡아줍니다. 공통 부분을 치환하여 다항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애시당초 이게 가능하다는 것은 지수 함수가 다항 함수에 합성되어 있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일종의 합성 함수의 개념이니까 치환하는 변수에 유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이것을 합성함수에서 뭐라고 했어요?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은 합성한 함수의 정의역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은 합성한 함수의 정의역이다. 이해되시죠? 자, 실제 예제를 풀어보시면 되게 쉽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알겠죠? 자, 잘 봐요. 5번이 아주 대표적인 예제인데요. 4x제곱이라는 놈은 2의 x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에 2의 x 플러스 2제곱은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2의 제곱을 앞으로 빼버려요. 이렇게 써도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아직 뭐 사실 치환 안 해도 문제푼들 별 지장 없지만 치환 한번 해볼게요. 이때 2의 x제곱을 여러분들이 t라고 잡는다면 지수함수 치역은 양수니까 t는 양의 실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2 이놈이 0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t라는 놈은 마이너스 4 아니면 8인데 마이너스 4는 불가능하다. 치역을 벗어나지 않냐. 그러면 2의 x제곱이 8 2의 세제곱이어야 되니까
아하, x는 3이구나 이렇게 풀어내는 걸 치환해서 푼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생각에 그냥 2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32는 0 이 상태에서 얘가 2의 x제곱과 2의 x제곱 곱이고 얘는 8과 4의 곱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애당초에 얘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얘는 0이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4보다 크니까. 그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0이 된다면 얘만 0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2x제곱은 8이니까 x는 3이다. 이렇게 치환 없이 풀어도 될 것 같거든요. 예. 여러분 취향대로 하시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치환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치환을 하지 않으면 식 자체를 더 복잡한 상태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꾸 치환을 해버리면 계속 간단한 식만 보니까 식을 보는 눈 자체가 조금 떨어져요. 알겠니? 나중에 고3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시면 식의 특징을 발견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복잡한 식을 이렇게 동시에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맨날 치환만 하다 보면 그런 능력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죠? 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고 이것도 한 문제밖에 안 풀 거예요. 왜냐면 다 똑같거든요. 나머지는. 결국은 2차 방정식하고 풀이가 차이가 있나요? 이게? 심건? 2차 방정식하고 풀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없죠? 없잖아요. 치역이 유의한다 제외하면. 그죠? 네. 2번은 특이한 문제예요. 뭐가 특이해 보여요? 특이해 보이죠? 그냥 봐도. 자, 내가 뭐 하나 물어보자. 심건우야, 너한테 물어볼게. 얘랑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냐고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켤레요라고 해요. 설마 방금 머릿속에 켤레요라고 생각했나요? 맞아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그것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역수관계예요. 이게 역수라는 생각이 왜 안 드냐라고 하면 이게 중학생들한테 역수의 정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인데 역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분모로 집어넣고 분자에 2를 집어넣은 수라고 얘기해요. 3의 역수는 뭐예요? 3분의 1이요. 4의 역수는 뭐예요? 4분의 1 이렇게 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냐? 하지만 교육과정에서 등장하는 역수는 이렇다. 곱이 1인 두 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부터 이 수에 무엇을 곱해야 1이 되겠니? 라고 가르쳐야 맞습니다. 역수를 처음에 정의를 잘못 배웠기 때문에 저 둘이 역수를 안 보이는 거죠. 역수의 정의를 제대로 배웠다면 둘이 곱했을 때 곱이 1이네? 역수 관계예요. 이렇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해돼? 그리고 이 문제는 저것이 역수로 보이냐 그렇지 않냐가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알겠죠? 예. 여기서 2 플러스 루트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보죠.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식이 물론 t 양수고요. 저 식이 t 플러스 t분의 1은 4라고 적혀있는 것으로 보일걸요? 맞아요. 맞죠? 그럼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이놈이 0일 거기 때문에 근해 공식으로 t를 풀어보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의 x제곱이라는 놈이 2 플러스 루트 3일 수도 있고 또는 2 마이너스 루트 3일 수도 있다. 2 마이너스 루트 3도 양수니까 빼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럼 2 마이너스 3, 2 플러스 3의 역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x가 뭐가 되겠어요?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라는 것은 저 두 개의 숫자가 역수냐 아니냐를 알아보는 능력이 결정합니다. 저게 역수로 안 보인다면 지금부터는 저게 역수로 보이게끔 역수의 정의를 어떻게 알고 계셔야 돼요? 곱이 1인 두 수의 관계다 라고 이렇게 좀 다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곱이 1인 두 수의 관계다. 자, 다음 얘도 쉬워요. 얘 지금 합이 10이고 곱이 27이라는 얘기잖아. 어떻게 보면 이게 곱임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건데 이게 실제 무슨 뜻이에요? 3의 x제곱 곱하기 3의 y제곱은
27이라는 얘기잖아요. 맞아? 그러면 3의 x제곱과 3의 y제곱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해하시죠? 굳이 치워 안 해도 되겠죠 이거? 그치? 그럼 이제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돼요? 네. 그럼 t가 3 또는 9가 나오잖아요. 이 말은 3의 x제곱이 3이고 3의 y제곱이 9일 수도 있고요. 또는 3의 x제곱이 9고 3의 y제곱이 3일 수도 있으니까 x, y를 구해보자면 1, 2일 수도 있고 2, 2일 수도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고등수학 상에서 우리가 많이 했던 뭐예요? 2차 방정식의 작성이죠. 합과 곱이 주어져 있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것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조심해야 하는 게 봐봐. 이런 것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두 양의 실근이다. 저 아이는 지수 함수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항상 양의 실수잖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음의 실수가 나왔으면 그건 해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독특한 형태인 거죠. 무슨 말, 2번과 마찬가지로. 네. 대부분은 1번 같은 형태의 문제들이 한 80%가 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다음. 지수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이라는 것은 쌤이 항상 누구의 값이라고 했냐? x의 값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거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거는 지수 방정식인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저 방정식 고쳐보면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의 제곱 곱하기 a의 x제곱 플러스 1은 0일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아무 생각이 없이 하는 실수를 제가 적어볼게요. 알겠죠? 지금 적으면 안 돼요. 잘못된 거 적을 거니까. 샤프 잠깐 내려놔봐. 앞에 한번 쳐다봐봐.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놓고 선생님 두 근의 합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a의 제곱이에요. 삐빅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a의 알파 제곱 더하기 a의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2a 제곱인 거죠. 이게 맞는 거죠. 물론 이걸로 문제에서 원한 답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저걸 2차 방정식으로 바라보면 지수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베타니까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두 근은 a의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실수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썼지만 2차 방정식의 두 근, 저걸 2차 방정식으로 보고 싶으면 a의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 근의 곱이 알고 싶다는 건 뭐예요? 알파 베타가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a의 알파 제곱 곱하기 a의 베타 제곱 2차 방정식은 두 근의 곱이죠. 맞아요? 이게 1이에요. 그러면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은 1이잖아요.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가 되냐면 0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거 지수법칙 때문에 두 근의 합을 구하는데 뭘 사용했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사용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히나 여기가 숫자가 적혀있으면 이제 졸라 틀린다. 그래서 숫자가 안 적혀있지만 알겠니? 알겠어? 네.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두 근은 a의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이라고 했어요. 알았죠? 네. 자, 두 번째. 결국은 어려운 문제들은 고등수학 상으로 회귀합니다. 지수 함수가 들어있을 뿐이지 결국 2차 방정식이 물어보던 어려운 것들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보세요. 지수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4의 a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6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2의 2a 플러스 2제곱은 0이다.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죠. 만약 예. 여기서 식이 좀 복잡해 보이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치환을 할게요. 전 뭐 치환 굳이 안 해도 다 보이지만 이렇게 치환을 하시면 4의 a제곱 곱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16 곱하기 2t 플러스 2의 2a 플러스 2제곱은 0이에요. 이렇게 얘가 뭐라고 했냐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오직 하나의 실근 가지려면 선생님 중근이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양수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간다는 말은 양의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을 갖거나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냥 일반적인 형태 2차 방식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양의 중근을 갖는 경우도 되고요. 두 번째 부호가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 경우도 돼요. 부호가 서로 다른 실근의 경우에는 음근은 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럼 양근에서만 해가 나올 거니까 여전히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여기서 두 근의 합은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예요. 이제 치환했으니까 얘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알겠죠? 예. 두 근의 합. 얘가 4의 a제곱분의 16인데요. 이게 양수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얘가 4의 a제곱분의 2의 2a 플러스 2제곱인데요. 이것도 양수죠. 맞아요? 네. 그럼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부호가 서로 다른 실근은 안 된다는 얘기죠. 양수인 거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중근을 가져야만 오직 하나의 실근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별식 D를 사용해 보시면 4분의 D를 쓸까요? 그냥? 16 있으니까 얼마냐? 64 마이너스 4의 a제곱 곱하기 2의 2a 플러스 2제곱 이게 0인데요. 이게 지금 항 두 개짜리 지수방정식이잖아요. 건우야? 그러니까 2의 6제곱은 2의 4a 플러스 2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지수가 같아야 되니까 6은 4a 플러스 2니까 a는 1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중근을 가지고 답이 나오지만 문제에 따라서 중근이 답의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 너무 졸려 하셔가지고요. 잠깐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